뭐야 왜 켜져 있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콤미저 샤를리님, 시루루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일어난 지가 이제 1시간도 안 됐는데 아직 말도 안 되게도 6시 40분인가 그때 일어났거든요. 아유 미안합니다. 원래는 원래는 일어났던 시간이 3시 반인가? 3시 반인가 눈이 떠졌어요. 근데 진짜 너무 적게 잔 거였거든요, 그거.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때 눈이 떠졌어 그냥. 3시 반에 그냥 눈이 딱 떠져 가지고 '몇 시야?' 이러고 이제 시계 봤는데 3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나 아까 내가 기억하기로 분명히 한 11시 이때쯤에 잠들었는데 지금 깨면 안 되는데.' 싶어 가지고 이제 다시 잠을 잤죠. 다시 잠을 잤는데 이제 언제였더라? 5시 넘어서 5시 40분인가? 에 또 눈을 떴어요. 다시 40분인가쯤에 또 눈 떠 가지고 '어우씨 뭐야 곧 있으면 방송할 시간이네.' 이러고 이제 몸을 일으켜 세웠죠. 몸을 일으켜 세워 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좀 앉아 있다가 비몽사몽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다시 그 상태로 또 잠들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옆으로 스르륵 풀썩하고 이제 옆으로 돌아 눕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다시 잤어요. 그러고 눈 떠 보니까 내가 잤다고 해야 하나 그걸 졸은 느낌인데 약간. 그러고 눈 떠 보니까 딱 1시간 지나 있더라고. 그래서 '헉!' 이러고 바로 그냥 호다닥 켰죠. 네. 바로 컴퓨터 켰죠. 아 잠을 못 자 가지고 힘들어요. 죽겠네요, 진짜. 뭐 이제 야간 일 하는 거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음. 그래서 좀 괜찮아요. 뭐 다음 달부터는 뭐가 어떻게 됐든 일단 잠은 좀 잘 자고 방송 시간도 어느 정도 잘 지킬 수는 있겠지. 뭐 잠 때문에 방송 시간 못 지키고 이럴 일은 잘 없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오늘 방송을 좀 너무 늦게 켰기 때문에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냥 사나비로 거의 바로 이렇게 넘어가긴 할 건데요. 이제 곧 있으면은 저거인 것 같아서, 엔딩인 것 같아서. 스케줄 짠 것도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산나비 하고 내일 바랄라 하고 수목 이제 바이오하자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블루 아카이브 저게 그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수나코 업데이트가 목요일 날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료 배경이 월요일 지금 기준으로 70이거든요. 그럼 70, 80, 90, 100 이렇게 수요일 날에 20연차를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요일 오전 10시 59분인가까지 무료 배경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수나코 패스 시작하고. 그러면은 목요일 오전에 배견차를 받아야 한다는 소린가?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요일 날에 그 소이 그리고 수나타 한번 패스가 아니지 걔는 더블 픽업 가차쇼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어서 수나코 패스 가차쇼를 또 해볼게요.
바이오하자드는 그대로 하는데 이제 저챗을 좀 이렇게 짧게 하고 그 게임하는 사이 시간에 아마 좀 끼워 놓지 않을까. 써 놓을까? 요렇게.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바로 산나비 하겠습니다. 금방 저거 할 것 같아서 엔딩 볼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제 송소령 잡는데 시간을 좀 써가지고. 오늘 1비트 반틀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코미션. 어제 송소령 잡는데 거의 한 20분? 20분 요 정도 쓴 것 같은데 기억상. 시간을 좀 써버려서 오늘 랜딩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았는지는 뭐 사실 전 잘 모르고 한 10%쯤 남았다고 하는데 한번 진행해보죠.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게임은 산나비 어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은 엔딩까지 한번 좀 달려보는 걸로 합시다. 렛츠고. 사실 어제 여기서 대화하는 것까지 봤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대화하는 것까지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스킵을 좀 할게요. 백문 트윗이요? 아 맞네, 까먹을 뻔했네. 자느라 지각. 오케이, 바로 갑시다. 여기 티라노가 왜 있지? 산딸기. 기록 182 정기 보고.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라 하심은 비효율적이잖아요. 복수심을 이용한다는 게 특히 싫군요. 인공지능에 감정이 있다는 게 불쾌하기도 하고. 프로젝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박사? 이사님은 프로젝트 관련 보고가 오늘이 처음이시죠?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을 데이터화하여 만들어진 인조인격입니다. 데이터로 이루어졌을 뿐 사람의 정신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지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뉴런처럼 잠깐 요점만 말해요, 박사.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여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듯 이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명령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는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실패작도 있어요. 나 알아. 상업지구에서 심부름시키는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유치한 이름이었는데. 저스티스인가 혹시?
저스티스?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맞아요, 저스티스. 저스티스가 인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지요. 아쉬워. 꽤 욕심나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지? 생체 로봇이니 마고전자? 제 거예요. 아주 유용한 사냥개죠. 아무튼 네, 납득했습니다, 박사. 그럼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복수심을 통해 통제하는 전투 인격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징후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행동 동의는 또 없으니까요. 야, 그러면 그 저기서 그 송소령 잡기 전에 이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 결정하는 거에서 밑에 내려가서 이제 복수하는 거를 선택했으면은 아주 그냥 큰일이었겠어. 아빠? 괜찮아? 엄마는? 기록 478 정기회의. 프로젝트를 향한 보복성 폭탄 테러. 이 테러는 프로젝트에게 극도의 분노 감정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극단적인 복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테러 주동자를 향한 복수는 일시적일 뿐.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돌려도 프로젝트는 금방 감정을 추스르고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군. 이 폭탄 테러의 희생자는 누구지? 프로젝트의 아내입니다. 아내라. 그렇다면 프로젝트의 딸이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모양이야.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으면 좋든 싫든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으니까. 복수심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통제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살인 기계야. 복수심만큼 사람을 극한으로 채찍질나는 감정은 없지. 선임,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테러로 죽은 대상을 딸로 바꾸는 거야. 희생자를요? 프로젝트를 자식 잃은 아버지로 바꾸자는 뜻입니까? 그렇지. 그것만큼 눈먼 복수기가 세상에 또 없자는가. 하지만 수석님, 기억을 그 정도로 바꾸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프로젝트가 자기 기억의 위화감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 그런 이유로 기억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하지만 기억을 제한하고 순서를 교묘하게 조작하면 인식 자체를 왜곡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나. 저스티스, 그 가엾은 영웅을 악당을 쫓는 환상 속에 가둔 것처럼 말이네. 그러면 그때 폭탄 테러로 죽었던 게 이제 딸이 아니라 엄마였던 거네. 엄마가 그냥 그때 이제 집에 있었다는 거네, 그러면. 딸이랑 둘이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 이 새끼 봐라. 경우 없는 새끼. 여기가 네 안방이냐? 철아, 그만. 이보세요, 군인 양반. 당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지금 민간인이 몇 명이 죽은 줄 알아? 형님, 말로 해선 안 될 놈입니다. 저 눈깔 봐. 형님, 물러나세요. 거기서 제가 저 새끼 목 뽑아놓는 거 구경이나 하십시오. 응. 지목이 뽑혔죠.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가 무기로 용돈벌이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건 단속국이 할 일이잖아. 아, 단속국? 네 절친들 말하는 건가? 군인이 이래도 되는 거야? 경찰 불러, 이 미친 새끼야. 지옥에서 또 보자. 야호. 기록 1190 정기보고.
희생자를 난해해서 달로 왜곡하는 건 성공적인 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복수를 포기하는 비율이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아내와 관련된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억에 모순이 생길 텐데. 딸의 상실에서 오는 맹목적인 분노. 그 맹렬한 감정이 위화감을 마취시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세부 사항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호호, 무서운 사람들이구만 우리 연구팀. 아주 무섭고 영리해. 마음에 들어. 시시껄렁한 윤리나 도덕 전부 집어치우고 지금 이대로만 하게. 문제 생기면 얘기하고. 저 이사님, 그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명적인? 뭐지? 산나비입니다. 산나비? 뭐야 그게 무슨 의미지? 그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뭐? 산나비는 어떤 이유에선가 프로젝트의 인격 깊숙이 뿌리내린 개념인데 이것이 일종의 암시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암시라고? 어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어잉? 이게 무슨... 이런 개... 어지간네 이거. 왜? 아,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건가? 아 여기 위구나. 선배님, 날 찾지 말라고 했을 텐데. 본부에서 선배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치안을 유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가르치려 들지 마라.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람되다. 작전 영호를 발령한 건 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범죄 조직 소탕에 발령하기에 지나치게 큰 명령입니다. 그것도 복수를 위해서라면 더욱더. 그 입 닥쳐라. 내 아내가 죽었다. 네 부주의로. 너에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 기록 2379 긴급회의. 무슨 기록이 2379번까지 있냐? 또 실패입니다. 이번에도 산나비로 인한 통제 실패입니다. 미치겠군. 연구 3팀에서 연락 온 건 없나? 그게 없습니다. 1년 넘게 인격안을 파헤치고 있으면서 단서조차 없다고? 산나비는 무의식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고. 무의식도 기억의 연장선이야. 모든 복수를 포기해버릴 정도로 강렬한 암시가 아무 기억 없이 존재할 순 없어. 한 달 안에 단서 못 찾으면 팀 해체한다고 전해. 네, 전달하겠습니다. 저 수석님,
실팀에서 보고가 새로 올라왔는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팀? 무슨 내용인가? 프로젝트의 기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그게 프로젝트의 기억 속에 아내의 죽음에 대한 세부 내용이 사라져 있습니다. 선임, 지금 나랑 장난하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로 결론 난 거잖아. 교차 검증 끝낸 거 기억 안 나? 그게 아닙니다, 조성님. 실팀에서 스트레스 상황 이전의 기억까지 관측 범위를 넓혀서 체크했는데 오직 아내의 기억만이 부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 누락의 패턴이 해리성 기억 상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억을 도려냈다고 보는 편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악의적으로 기억을 훼손했다 쳐도 인격의 안정성이... 설마? 네. 이 프로젝트는 제작 과정부터 아내의 기억이 지워진 채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째서? 잠깐, 그럼 혹시 산나비는 삭제된 기억에서 형성된 개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쳐버리겠구만. 선택적으로 사라진 기억에 산나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니. 마치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게 회방이라도 놓는 것 같군. 이 인격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랬지? 프로젝트의 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마고그룹에서 수배 중입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잠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정교한 인격 데이터를 구축할 정도의 천재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당연히 파악했겠지. 그것도 8살의 나이에 말이야. 그 말이 어째서 네 엄마의 기억을 지운 거냐? 오마이갓 오마이갓. 선배님, 퇴역을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내 딸 마리를 위해서가. 존중하겠습니다. 세척 집 가져와. 춘장님, 사모님 일은 정말로 괜찮다. 어쩔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군. 마리에겐 나밖에 남지 않았어. 나에게도 마리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젠 다 괜찮다. 기록 2801 정기보고. 더럽게 많네 기록이. 정말 그런 방식이 먹힐까요? 차라리 산나비를 제거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산나비는 프로젝트에 무의식 깊숙이 뿌리 박힌 암시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에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진 개념은 흔치 않아요. 삶의 의지, 인생의 목표, 삶의 표상. 한마디로 인격이 형성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개념입니다. 이런 중추 개념을 제거했다간 인격 자체가 붕괴되고 맙니다. 아니면 그래, 기억을 왜곡해서 산나비를 떠올리지 않게 한다든지. 당신네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인간의 의식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법이죠. 그럼 박사의 의견은 이겁니까? 오히려 산나비를 복수의 대상으로 만들자? 딸을 죽게 한 테러의 원흉을 산나비라는 가상의 테러 집단으로 위장해서. 그렇습니다. 산나비를 증오의 대상으로 속임으로써 산나비가 가진 암시를 약화시키는 거지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 폭탄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 그 폭탄을 직접 터뜨리자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같은 의견입니다. 저번에 분명 위화감은 인격의 안정성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기억을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실존하지도 않는 산나비라는 가상의 대상에 프로젝트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맹목성. 증오라는 감정의 강력한 특성인 맹목성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프로젝트의 기억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동시에 증오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인격을 개량했습니다. 복수와 관계없는 기억의 해상도를 대폭 떨어뜨리는 반면 딸과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왜곡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프로젝트는 비정상적으로 맹목적인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요. 이 프로젝트는 산나비에게 복수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산나비가 무엇인지 본인도 모를지언정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단 내려가가지고 그 이치도하는 저 복수를 어떻게 성공을 했으면 그거는 진짜 망가질 수도 있었겠네. 그 준장님이 퇴역하신다니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거 뭐 저희끼리 소소하게 파티라도 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됐다. 퇴역식도 거절했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아 부럽다. 나도 이 지긋지긋한 군복 벗고 싶습니다. 준장님 퇴역하시면 좀 심심할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대 진작 해체해야 할 거 준장님 덕에 남아있는 부대이지 않았습니까? 준장님 가시면 결국 해체 수순 밟을 텐데 아 머리 아파. 자네가 머리 아플 거 뭐 있나? 다시 현장 복귀하는 거지. 송소령 능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걸세.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짜 군수과장 노름하면서 꿀 빨았는데 다시 뺑일 칠 생각하니 머리 아픕니다. 참 준장님 퇴역하더라도 종종 댁에 놀러가도 되겠습니까? 왜? 응? 왜냐니? 그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귀여운 우리 마리 아가씨 보러 가는 겁니다. 아가씨도 나 보고 싶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던데. 됐네. 가까운 길도 아닌데 힘들게 찾아올 거 없네. 제가 가서 아가씨 체력 좀 빼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혹하는군. 준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마리는 천재지 않습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8살에 군 부대를 해킹할 정도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저는 태어나길 무식하게 태어나서 천재가 뭔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사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마리 아가씨는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재능은 저주라고. 그러니까 저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비밀 감청 기록 28만 3,951 연구 1팀. 비밀 감청 기록이 개 많네요. 저 수석님 이번에 내부 공문 내려온 거 보셨습니까? 최종 해결 프로토콜. 이거 복잡한 얘기 다 걷어내고 보면 도시를 파괴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프로젝트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 그것뿐 아닙니다. 이번에 마고전자에서 시제품 공개된 워커 보셨죠? 도시에 쫙 보급 예정인 일꾼 안드로이드 말입니다. 한쪽 팔에 와이어암 달린 거 보셨어요? 그거 프로젝트가 다루는 사슬팔과 구조가 완전히 동일해요. 이번에 양산한 워커가 10,000대가 넘는데 이 정도 규모면 거기까지 해. 둘 다 알면서 뭘 또 물어? 저희 괜찮은 걸까요? 아무리 봐도 이번 프로젝트 목적이 굉장히 불순합니다. 프로젝트의 인격 데이터를 워커에 투입한다면 군대 마고 치안 유지대의 화력도 충분한 상황에서 이 정도 군인으로 군대를 만들려는 건 마고 그룹은 지금 역성 혁명을 호호. 우리가 살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해. 거기에만 집중해라.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네. 기업 자치구가 있다는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해. 이씨. 네. 싸가지 없는. 개 싸가지 없는.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응, 잘 들려. 아빠 대박, 집에 완전 신기한 게 생겼어. 신기한 거? 응, 완전 아무튼 진짜 신기해. 아빠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없는데. 아니야, 아빠가 직접 와서 확인해봐. 아? 애초에 딸은 폭탄을 발견한 적이 없구나. 아빠 생일 축하해. 기록 3777 비정규 회담. 최인사님, 영구동엔 어쩐 일로? 인지 필터? 이게 뭐죠, 박사? 아, 보고서를 보셨군요. 그건 프로젝트에게 작용하는 일종의 정신적 안정기입니다. 안정기? 네, 프로젝트가 인간 자체를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필터입니다. 그건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이게 뭘 안정시키는지를 설명해요. 인지 필터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나비로 인해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는 불가해한 상황을 만드는 용도. 사람들의 실종이라는 이해 불가능한 거대한 부조리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둘러싼 크고 작은 모순들을 덜 중요하게 느끼도록 격화시킵니다. 두 번째, 정보의 제한.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편집된 기억을 통해 통제됩니다. 때문에 누군가 이 왜곡된 정보를 정정하려 시도한다면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지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인간들을 인지할 수 없다면 그런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통제되는 환경에서 프로젝트가 동작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찾아온 이유예요. 그 인지 필터에 필터링 되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것들은 뭐죠? 예외 처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그 사람들은 이 인격의 복수심을 구성하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프로젝트가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기억, 그 상황을 구성하는 주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 김 의장님이 당부하는 거 기억 안 나요? 이 프로젝트엔 빈틈이 있어서 안 돼요. 만약 가동 중인 프로젝트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려고? 이 넓은 세상에서 5명 남짓한 예외 인물들을 만나는 건 이사님, 확률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그건 통제 불가능한 근원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기적의 영역입니다. 난 이런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문제 생기기만 해요, 박사.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요? 그래서 딸내미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못 보는데 딸내미는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그 이유 때문이네? 나
키로객스 완성 보고. 본 프로젝트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산나비라는 가상의 대상에 완전 파괴를 목표로 행동하는 전투 인격. 여기서 산나비는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 사물 등을 전부 포함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요청하셨던 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우수한 점은 기억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인 중호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복수를 향한 일념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킬 임무조차도 맹목적으로 수행하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갖지 않지요. 본 프로젝트는 베테랑 군인의 인격을 토대로 구축되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전투 AI의 최대 단점인 경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장에서 보낸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통제 가능하고 양산 가능한 완벽한 전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상으로 산나비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아 훌륭합니다 박사. 훌륭하고 완벽합니다. 박사, 지난 10년간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이사님? 아 그렇지, 박사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팀 본사의 보안팀 실장이에요. 일처리가 아주 깔끔한 친구죠. 아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보안실장님은 왜? 왜긴 왜야? 네가 죽어야 하니까지. 다른 연구팀은 빠짐없이 처분 완료했습니다. 연구팀 개인 서버로부터 전부 검수해서 프로젝트 관련 내용 유출되었는지 체크해요.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즉시 처분하고. 외부 외부인까지 건들면 일이 커질 위험이. 외부인은 사고사 안 당하나? 사... 지리네요. 이제 그냥 뭐 그냥 자살시켜버리는 수도 있고. 뒷감당은 당신 몫이 아니야. 아주 작은 가능성도 큰 위험이 돼. 철저하게 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워커 생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조정의 감시를 피해 다목적 노동 로봇으로 포장해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도시 노동자로 배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2만 기 이상 배치 완료했네요. 5만 기 배치를 최종 목표로 꾸준히 양산하고 관리 중입니다. 언제든지 산나비 프로젝트를 투입할 수 있도록. 드디어 출발선에 도착했어. 마고그룹이 세워진 지 50년. 고작 반세기 만에 마고그룹은 무너져가는 조국을 다시 일으켰어. 몇 세기 동안 하늘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는 왕실. 그 오만한 치들은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리고 대신 왕좌에 앉겠다. 그 송소령이 막 어명을 집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여긴 이 세계관은 아직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뭔가 그런 세계관인가 봐요. 어이, 어이, 최상층에 도착하게 해주마. 어이, 화들짝? 쟤네 눈에는 그냥 로봇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그 우리가 막 몸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로봇이랑 이제 춘장이랑 막 이렇게 서핑해가면서 뭐 버튼 밟고 뭐 문 열어주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워커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야? 얘네한테는. 송소령. 거울을 보면은 미쳤노. 그렇군. 그랬어. 그랬던 거였어. 아, 이거는 좀 마음이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 이게 저 이제 대령도 그렇고 소령도 그렇고 이게 진짜로 이제 준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알게 됐는데 얼마나 착잡할까? 본인들도 지금 얼마나 착잡할까요? 뭔가 우린 울지 않는 부엉이요. 발자국 없는 범이다. 나는 죽은 건가? 그 헬기 어느 타이밍에 죽은 걸까 근데? 그 헬기 거기서 죽은 거겠지? 내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지? 응? 아 그냥 저 때 같이 죽은 거야? 편집을 기억 편집을 진짜 졸라게 해놨네. 그냥 완전 뒤죽박죽으로 해놨네. 10년입니다. 현재 상황은 곧 이 도시의 중앙 핵 발전소가 폭발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조정이 마고시 상공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무엇을 사용한다는 졸라 커. 저걸 직접 보는 날이 오다니. 저게 작동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나.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충전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으니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 마리의 위치는? 잠깐. 둘이 지금 대체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어이? 얘는 아직 파악을 못했나? 뭐 어렸을 때부터 멍청했다고 하긴 하니까 그럴 수 있긴 하겠는데. 아니네. 정신 나갔습니까? 준장님이 10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저 도시로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소령, 대령님은 저게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 도시가 통째로 사라질 겁니다. 문자 그대로. 조정이 저걸 꺼내든 것도 핵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도시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준장님도 돌아오자마자 하는 게 죽으러 가는 겁니까? 준장님이 살해당한 이후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저희는 내팽개치고. 송소령, 난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 내 딸 마리와. 난 그 약속을 지키러 가야 해.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저희가 모셔드리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조정이 지켜보고 있다. 어명을 어길 셈이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백대령, 그건 반역이야. 여기 있는 모두가 죽을 거다. 올바르게 판단해라. 이제 네가 지휘관이니까. 해치 열어. 준장님, 레전드네. 그새 많이 낡았군. 전원 차렷. 백대령, 내 아내 일 어쩔 수 없었던 것 알고 있다.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그리고 송소령, 주먹이 손방망이야. 운동 더 해야겠어. 좀 더 자네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좋으련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군. 만나서 반가웠다. 마리를 잘 부탁한다. 헐. 금준장님께 경례. 혹시 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개박살 날 것 같은데 진짜. 야, 많이도 왔다. 다시 처음이네.
배경 배터리. 뭐야, 이제 공격하는 거 저게 없는데? 선딜이 없는데, 선딜이? 저거에서 그런가 봐. 리미터 풀어서 그런가 봐요. 레이나 일피니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민셔. 여기 맞아? 뭐야 이 자식들. 아, 쟤 저거 오랜만에 보네. 아, 이제 사람이 보이네. 그만 좀 찍어, 이 거지 같은 날벌레들아. 저번에 원래 저렇게 빨리 튀어나왔나?
기억조차 나지 않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 나의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다. 엄마와의 흐릿한 추억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쾅 이런 것도 그림으로 그려버리는 어, 그 기억은 언제나 거대한 폭음으로 끝난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집 좀 치우면서 살지. 아빠를 향한 범죄 조직의 보복성 폭탄 테러.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당신만큼이나 위험한 사람들을 적으로 두고 있었다. 집 한 구석에 설치된 폭탄은 분명 아빠의 목숨을 노린 것이었겠지만 그 폭발이 집어삼킨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천지를 울리는 거대한 폭음 속으로 엄마는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당시 아빠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선명하다. 나에게 애써 지어 보이는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미소. 먼 곳을 보는 듯한 초점 잃은 눈동자.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상처. 그때의 난 어렸지만 아빠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당시 이사한 삭막한 주택이 2차 보복에 대비한 안전가옥이라는 것도, 아빠가 혼자서 테러와 관련된 범죄 조직 수십 개를 괴멸시켰다는 것도 전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 사건 이후 아빠는 달라졌다. 여전히 아빠는 나에게 자상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빠의 모든 행동은 어딘가 고장난 사람처럼 삐그덕거렸다. 언제나 진심으로 나와 놀아주던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어린 나이에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으리란 걸. 유난히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밤 아빠가 숨죽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달조차 뜨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빠가 가엾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 그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기로 결심했다. 헐, 이게 닿네?
어우. 어우, 좀 나와봐. 예, 반갑습니다. 예. 저 그냥 지나갈게요. 그럼 저번에도 사실 여기를 왔다가 간 거잖아요. 원래도 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었는데 전에 왔을 때도 그때는 그냥 다만 안 보였다 했을 뿐이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내가 저번에 여기 왔을 때 막 깽판 치고 이러는 거 다 봤을 건데. 약간 지금 느낌이 천마 저거 또 왔다 저거. 어떻게 우리 죽을 거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의 방 한켠에는 커다랗고 복잡한 컴퓨터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두뇌 활동을 전자적으로 보조하는 장치를 이식한 아빠를 위한 군용 장비들. 티라노와 노는 게 질리기 시작했을 때쯤부터 나는 그 방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두꺼운 매뉴얼과 간단한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방대한 지식. 논리의 세계를 마음껏 주무르는 기계의 언어. 프로그래밍이 나의 새로운 놀이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 나에겐 0과 1의 세계에 재능이 있었다. 불행히도 말이다. 그 재능을 아빠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던 순간 나의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8살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빠의 인격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순수한 이유였다. 그저 아빠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싫었을 뿐이다. 엄마의 죽음, 그 기억이 아빠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데이터화된 인격에서 기억은 그저 하나의 파일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쓰고 지울 수 있는 그런 파일 말이다. 만약 내가 아빠의 인격 데이터에서 엄마의 기억을 지운다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아빠의 괴로움도 치료될 것이라 믿었다. 0과 1의 세계에선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으니까. 이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순수함은 죄악이다. 다시 불러주세요. 뭘? 참. 되게 별로네. 방해 좀 하지 마.
저스티스 저거 자꾸 따라오네. 쟤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양산했나 보다. 예, 반갑습니다. 지나갈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인격의 데이터화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격, 기억, 감정 등 불완전하고 통제되기 어려운 두뇌 활동들을 데이터로 치환해야 하는 일이다. 명백히 가능보다는 불가능의 영역. 하지만 나에겐 재능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 신의 암호화도 같은 복잡한 데이터 무더기 속을 더듬더듬 헤매고 있노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찾아들곤 했지만 불행히도 아빠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은 내게 무한한 열정을 주었다. 나는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의 기억 모듈을 해석하고 사고 프로세스를 분석했다. 이것이 아빠의 고통을 마술처럼 치료할 환상적인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완성한 인격 모델을 처음 본 아빠의 표정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난다. 나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같이 화를 내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그치셨다. 인격 데이터는 조정에서 철저히 금지하는 1급 금지 기술이라고. 1급 금지 기술은 단순 연구만으로도 대역죄로 처벌하는 위험한 기술이라고. 내가 만든 것이 조정에게 발각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시에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아빠는 겁먹은 나를 뒤로하고 내가 만든 인격 데이터를 즉시 파기했다. 그때 중화기들로 무장한 괴한들이 집에 들어닥쳤다. 매캐한 화약 냄새, 공기를 찢는 총성과 폭발음. 미처 무장하지 못한 아빠는 나를 지키려다가 살해당했다. 내 컴퓨터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건 몇 년이 지난 이후였다. 순수함은 죄악이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재능은 저주다. 이 둘이 만나면 삶은 지옥이 된다. 저 타이밍이 좋았구나. 저스티스 잡는 거는 의미가 없다. 아우 좀. 가보자고.
빠르게 고. 군인이 계획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습격사들은 능숙한 솜씨로 자취를 감췄지만 경로한 군경의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습격사들은 허름한 부두의 낡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사계식은 변사체로 말이다. 시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습격사들은 사건 직후 살해당했다는 것뿐. 그들의 시체에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제거되어 있었다. 배우를 감추려는 철저하고 능숙한 꼬리 자르기. 남은 단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범죄 조직의 보복살인이라는 애매한 결론과 함께 수사는 흐지부지 종료되었다. 하지만 나에겐 아니다. 오직 나만이 습격사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다. 아빠가 살해당하던 날 집에서 사라진 건 딱 하나였으니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아빠의 인격 데이터가 담겨 있었던. 명백한 일이었다. 누군가 아빠의 인격 데이터를 강탈한 것이다. 내가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 들었다. 아, 이제 그냥 박아서 이걸 부술 수 있구나. 어디로 가야 돼? 꼈는데? 방향을 잘 봐야 하는구만. 이 정도 했으면 개박살 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루하루가 지옥의 연속이었다. 매일 눈을 뜨면서 바라는 건 단 하나.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후회 속에서 무너져 가던 나를 버티게 한 건 복수심이었다. 아빠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 세상에서 잠적한 나는 해커가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아빠를 죽인 내 재능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했다. 나는 내 능력을 10분 발휘해 아빠의 흔적을 찾아 내 쌍을 미친 사람처럼 떠돌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광기와 집착이 만성이 되어갈 무렵 나는 범인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마고그룹의 극비 프로젝트에서. 마고그룹, 명실상부 이 나라의 최대 기업이자 도시 하나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기업. 맹렬한 증오심과 동시에 의문 하나가 함께 피어올랐다. 얻을 건 적고 잃을 건 많은 그들이 인격 데이터와 기술을 강탈해갔다. 무엇을 위해? 그때부터 나는 마고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야? 저거 어떻게 바꾸는 거였지? E? 아닌데. F? 난 진짜 여기 파트를 제일 싫어했었는데. 아, 왜 또 아래쪽이야? 저거 아직도 안 부서져? 세간에 퍼져있는 마고그룹의 이미지는 국가 대부분의 영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실한 재벌. 나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한꺼풀 껍데기를 벗기고 보니 기업 내부에는 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편의 수준을 넘어 명백히 비효율적인 두터운 보안, 언제라도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짜맞춰진 위태로운 데이터 구조,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배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비정상 속에서 나는 결국 찾아내고야 말았다. 아빠의 인격 데이터를.
할수록 꼬박 10년, 아빠의 인격 데이터는 원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조되어 있었다. 교묘하게 배치된 기억 속에서 아빠는 딸의 복수를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살인 기계로 변해 있었다. 아빠의 기억 속에서 나는 테러로 죽었고 나와의 추억은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자상한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증오의 감옥에 갇혀 무의미한 복수를 반복하는 전투 프로그램 산나비 프로젝트만이 남아있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래전부터 왕실은 인격계의 데이터화를 극도로 경계하고 금지했다. 윤리적 문제를 그 이유로서 둘러댔지만 실은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데이터화된 인격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할 수 있는 인격은 왕실의 위협이 될 수 있었으니까. 핵심 기술이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인공지능과 달리 인격 데이터는 언제나 원본 수준의 지능과 능력을 보장하니까. 잘 훈련된 군인의 인격 데이터 하나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으니까. 인격을 복제할 수 있게 되면 돈과 기술 따위의 세속적 힘으로 왕실에 대항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 마고 그룹은 하늘에 도전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 아빠가 바로 마고 그룹의 반역의 칼날이었다. 반갑고. 이게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지나가요. 아이, 하지마. 여기 아니잖아. 쉬프트 차지 없이 그냥 가는 거 편하다고요? 리미트 풀어가지고 그런데. 난 쟤한테 받고 싶은데. 아, 저 저격 씨. 핀셔도 리미트 풀면 저런 포텐셜 나오냐고요?
나는 기계팔 사슬팔 없어서 불가능. 호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혼이셔 오랜만이네요. What? 마고그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기밀 프로젝트가 유출된 것을 파악한 마고그룹은 즉시 기업의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말소하기 시작했다. 그 어떤 피해도 감수하고 계획을 통째로 매장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결단에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산나비 프로젝트의 사본을 만들어 빼돌리는 것뿐이었다. 산나비 프로젝트. 한때 내 아빠였던 이 인격은 오직 한 가지 환경에서만 동작하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바로 워커. 마고 특별시의 다목적 노동 안드로이드. 나는 아직 접근 가능한 워커를 하나 찾아 산나비 프로젝트를 투입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세부 설정을 입력했다. 마고 특별시에서 나 금마리를 만나 산나비를 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나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산나비 프로젝트는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재프로그래밍된 인격은 두 번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기억해낼 수 없을 것이다. 불에 댄 듯한 고통이 다시 밀려온다. 지난 10년 매일을 견뎌내기 위해 분노한 척 필사적으로 마음을 억눌렀지만 한 가지 감정만은 언제나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죄책감.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속상하네. 이게 뭐야? 왜 다시 돌아왔어? 아, 낚였네. 밑에 길 열리길래 밑인 줄 알았네. 아씨.
가보자고. 저로 가야지. 오, 잡. 언제부터였을까 아빠의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가끔 꿈에서 아빠가 나와도 목소리도 얼굴도 전부 뿌옇게 물들어 있다. 난 지금 마고특별시로 향하고 있다. 내가 뭘 원하는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내가 노력한다면 옛날의 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빠가 날 기억해주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 아빠가 날 기억하면 좋을 텐데 아빠가 날 본다면 반가워할까? 날 용서해줄까? 이런 애한테 그냥 신경질이란 신경질은 다 내고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뭐 맨날 나무라기만 하고 아빠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금말이? 누구세요? 사람 맞아요? 왔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로봇이라니 완전 불량품이야, 불량품. 언제부터였더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내 바램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됐네요, 결국. 뭐 이제 와서 딱히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그냥 모르겠다. 이젠 하나도 모르겠어. 산나비는 이 발전소였나? 아저씨, 인지제약 풀었구나. 정확히는 이 도시의 자폭을 정지시키는 것까지가 제가 설정한 산나비죠. 이 미친 기업 인간 말종들 때문에 죄 없는 도시 사람들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해했으면 더 이상 방해하지 마요. 원자로 온도가 임계점을 한참 넘겨서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노심을 해체해야 해요. 지금 우리 도시 머리 위에 떠있는 조정도 원자로가 멈추면 도시를 가만 놔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저씨가 얌전히 산나비를 찾으러 갔으면 좋았잖아요. 저 방사능 구덩이 속에서 제 몸뚱이가 오래 못 버티면 몇 명이 죽는지 알아요? 그 모자 뭐야? 대령 삼촌 만나고 왔어요? 설마 해친 건 아니죠? 헐. 착각하지 마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인간 흉내내는 깡통. 병기로 개조된 아빠의 모조품이지.
나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간단히 끝날 걸 뭐 해보겠다고 나 혼자 그렇게 열심히 였는지. 이런 말 할 자격 나한테 없는 거 잘 알지만 난 아저씨가 미운 거 같아요. 아저씨를 좋아할 방법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내 진짜 슬픔도 후회도 가짜한테 빼앗길 수 없어. 거의 뭐 테세우스의 배. 헐랭.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이라니 아빠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 끝까지 연주하면 뭐해. 중간에 완전 많이 틀리는 걸. 음정도 완전 이상했고 그리고 박자도. 그럼 맞게 연주한 게 하나도 없는 뜻인데. 바로 그거야. 허. 아무래도 아빠는 하모니카에 재능이 없는 모양이구나. 괜찮아, 아빠. 처음엔 그럴 수 있어. 나도 이 노래 엄마한테 배우는데 완전 오래 걸렸거든. 말이야. 응? 미안하구나. 아빠가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하네, 모든 게. 말이 더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아빠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구나. 엄마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좀 센데? 아, 왜 갑자기 이런. 아, 나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아빠 보러 가야 하는데. 다 해본 것들이네. 진짜로. 아 씨발 너무하네 진짜.
조금 나쁜 생각이기는 한데 너무 쌉해갔나? 그냥 마고시 사람들 다 뭐 씨발 어쩌라고 그냥 다 죽게 냅두고 그냥 둘이서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나? 에바죠. 아, 워커 하나만 좀 뽀려오자. 워커 하나만 뽀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심은 다음에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자 좀. 에바지 진짜로. 나는 새드 엔딩이 싫다. 나는 다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엔딩을 원한다. 송소령이랑 백대령이랑 그냥 이렇게 딸내미랑 해가지고 다 좀 잘 지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 거 송소령이랑 백대령이랑 결혼해가지고 딸내미 이제 좀 양자로 삼는다 그러나요? 좀 이렇게 좀 해보죠. 괜찮겠는데? 그것도 진짜 군인 됐어? 그거 NTR 아니니? 아, 뭐 누구 저거 했나? 누구 누구 결혼했나? 송소령이나 백대령이나 둘 중에 누구 뭐 결혼했나요? 아마도 우리는 모두 역할이 있을지 몰라. 저 둘이 저 둘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입양해서 딸내미로 이렇게 좀 잘 기를 수 있잖아. 저 둘이 잘 어울려. 갑자기 찾아오는 걸 다음 작품에 봄은 올까 기다렸고 그냥 송소령이 엄마하고 백대령이 아빠해. 내리면 그리울까 후련했고 섭섭했지.
새끼들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저거 다 죽어도 돼. 얘네 다 죽어도 돼. 쓰레기 같은 놈들. 와우 그룹이 뭐가 죄가 없어. 멍청한 것도 죄야 죄. 다 이사가네. 너넨 큰일 났다. 이걸 봐줘? 어? 바로 그거였네. 섭섭했지 물어본다면 답은 올까 불러봤고 또 불러봤지 길은 언제나 나로부터 담아두고 있었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 끝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잊는다는 것도 역시 비워둔다는 것을 끝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잊는다는 것도 역시 비워둔다는 것을. 와, 집 청소 저거 누가 다 했냐? 짱이다. 가장 행복한 순간. 자, 하지만 전설 난이도를 하진 않겠죠. 시간이 살짝 오바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했고요. 저는 지금 당장에 출근 준비를 하면 겨우겨우 빠듯하게 시간 맞출 수 있겠네요. 네. 초스피드 5분 그냥 만에 다 씻고 5분 샤워하고 바로 5분 만에 옷 입은 다음에 졸라 달려서 출근해야겠다. 이거 뭐 그 분기가 저거 뭐야 밑으로 내려가는 저거 엔딩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거를 그거 뭐 굳이 봐야 할까요? 지금 엔딩이 진 엔딩일 것 같은데 지금 엔딩이 진 엔딩일 것 같은데 뭐 딱히 그런 걸 볼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딱 봐도 그 시뻘게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였어. 저는 굳이 배드 엔딩까지 핥아먹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저는 그냥 아름답고 뭐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많이 속상하긴 하지만 그냥 아름답고 예쁜 결말로 이렇게 이 산나비라는 작품을 예, 간직을 하고 싶네요. 굳이 막 이제 쓰레기통 열어볼 필요 없으니까 이거 여기 안에 쓰레기 들어있는 거 알고 있는데 굳이 봐가지고 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네, 재밌었습니다. 즐거웠고요. 산나비 지금까지 재밌게 했네요. 저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봅시다.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되게 허겁지겁 급하게 해봐야 돼서 가보겠습니다. 오스펜셔.